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어떤 주제를 다룰 건가요?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1959년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배너 혹시 보셨나요? 저 봤습니다. 명작이죠. 보셨어요? 저는 아주 짧게 봤습니다. 아, 앞부분만. 네. 그러세요? 저는 어렸을 때도 봤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봤는데 작년에 리메이크가 되기도 하고 지금 한국에서 뮤지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카데미의 최다 부문 수상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11개 부문 맞나요? 그렇죠. 11개 부문을 수상을 했죠. 네네. 그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이랑 네. 네. 그다음에 그 반지의 제왕 3편이랑 타의 기록이에요. 11개 부문 수상. 그렇게 새 작품인가요? 네. 오. 이 와일러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네. 네. 뭐 신이시여 제가 정녕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네. 아주 이 깊은 신앙심을 주인공인 갖고 있었군요. 그 찰턴 헤스턴이 네. 이 전차를 모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맞아요. 그런 영화였죠. 이 영화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혹시 TV 드라마 형사 콜럼보라고 아시나요? 형사 콜럼보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오래전에 나온 TV 드라마 아닌가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네, 직접 들어보긴 보지는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 좀 어눌한 것 같으면서도 이 논리적으로 사건을 파헤쳐서 이게 방영 네. 당시에 굉장히 큰 아, 화제가 네. 됐었던 드라마죠. 어떤 그 TV 탐정물의 고정과도 같은 드라마인데요. 네. 이 배너의 주연 배우인 찰턴 헤스턴이랑 이 콜럼보 역을 맡았던 배우인 이 피터 포크는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잘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네. 뭔가요? 뭐 일단 두 사람 다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 명배우라는 건 뭐 네. 당연한 거고요. 이 두 배우 모두 이 치매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면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이 네. 참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억을 잃기도 하고 또 환자뿐만 아니라 돌보는 가족들까지도 좀 상처가 있는 그런 건데 치매 원인이 밝혀졌나요? 이 치매의 원인 물질로는 오랫동안 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네. 타우라는 단백질이 연구돼 왔어요. 이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치매 치료제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나 이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들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요인들이 치매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나요? 이제 한 가지는 당뇨와 치매의 관련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치매는 제3의 당뇨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원래 당뇨가 이제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에서 두 가지 종류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치매가 제3번째 당뇨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음. 이 당뇨 환자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리거든요, 대부분. 이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이 인슐린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잖아요. 네네. 그 인슐린은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세포는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 뇌세포에서 이 인슐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뇌세포가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뇌세포가 생존을 못하고 파괴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치매가 걸린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네. 결국 뇌까지 영향을 줄 수 네.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원인으로 이제 장내 미생물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장내 네. 미생물은 카페에서 여러 차례 다루긴 했었는데 이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이제 그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 장내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치매를 일으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인 사람이랑 이 치매 환자의 장내 미생물은 그 분포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생물의 분포가 다르다는 거는 치매 환자에는 특정 미생물이 더 많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제 그런 미생물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으니까 그런 미생물을 좀 더 연구해 보고 또 그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이 어떻게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치매 정복에 좀 더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도 뭐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지만 이게 치매와 관련이 있었군요. 그런데 치매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직 없는 거죠? 그 치매는 이 기억과 관련된 뇌세포가 파괴되는 네. 질환이잖아요. 이 치매는 이제 이 신경세포, 그러니까 뇌세포는 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 분비를 해요. 음. 그래서 이 물질을 신경세포끼리 서로 주고 받아가지고 뭐 기억이나 학습과 관련된 이제 고차원적인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시판 중인 치매 의약품은 이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부족해진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경세포 자체가 파괴되거나 이 사멸되는 걸 늦추는 방식이 아니고 그 이제 부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이제 의약품을 치매 증상 완화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증상 완화제만 시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임상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은 세포가 이제 죽는 속도를 늦춘다거나 죽지 않게 막는다거나 그러한 목적의 세포,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그런 신약은 허가난 게 없고요. 아직 한 2상, 3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뭐 이런 방식의 이제 신약이 개발된다면 치매 뭐 근원적 치료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겠네요. 인터뷰를 보니 아직까지 허가가 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 있다고 하니까 좀 근원적인 치료제 개발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드라마와 영화 그 배우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유명인들이 치매에 걸리면 되게 화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많은데 일부러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치매 걸렸다는 게 알려지면 약간 좀 꺼릴 수가 네, 있는데 맞죠. 보통 숨길 것 같은데. 그 반대였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음.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네. 이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94년도에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네. 이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자기가 이 치매에 걸렸다는 걸 이제 담화문을 통해 발표를 하거든요. 이 질병에 대한 어떤 국민적 경각심을 좀 높이려는 차원에서 이제 그랬던 거였는데 그 담화문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발표했는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인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우리는 내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유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굉장히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생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가족들이 치매를 고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싶다. 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정말 좋은 네. 취지였네요. 이 레널드 이 대통령은 그래서 부인과 본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로널드 낸시 레이건 연구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치매 연구를 위한 연구소죠, 이 연구소. 네, 와 치매 연구소까지 창립하고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자, 그런데 치매는 결국 신경세포의 사멸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이제 앞서 근원적 뭐 치료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은 조기에 이걸 진단을 해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잖아요. 뭐 치매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당연히 조기에 잡아서 치료하는 게 이제 치매 치료의 어떤 관건이 될 텐데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경세포 사멸을 막아야 되는데 언제 그 치료제를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죽거나 죽음이 많이 진행되어진 데는 써도 그 효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주 얼리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게 키이고요. 그래서 지금 프리벤티브 트리트먼트라는 개념이 가고 있고 아주 이른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도 아주 초기에부터 약을 쓰기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는 의미는 이제 환자 혼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 자신도 뭐 행복하겠지만은 그 치매로 인해서 간병인들의 고통도 그만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네, 오늘 MRI를 이용해서 치매 조기 진단 기술 개발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궁극적으로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사라진 기억도 그럼 되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궁금하네요. 한 번 죽은 신경세포는 되살릴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경세포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경회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 전달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신경세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경세포가 죽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신경세포들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라진 기억을 회복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억력 감퇴를 늦추거나 좀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문제가 되면서 치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치매의 원인과 어떤 치료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